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E2비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E2비자 발급 조건 중에서 수익성과 고용 창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E2비자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정만석 미국 변호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이민가 애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t's my pleasure입니다. I appreciate it more.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E2비자 발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E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대략 7개 정도의 제가 그 자격 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먼저 이제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가 이제 50% 이상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체가 수익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고용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E2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고, 비즈니스를 이제 운영한 후에 미국에 눌러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한다는 귀국 의사, 이런 걸 이제 보여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확하게 7가지네요. 네. 네. 자, 그럼 그 중에서 오늘 다룰 주제 수익성하고 고용 창출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볼 텐데, 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네. 오늘은 이제 수익성하고 종업원 고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먼저 수익성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민법은 그 E2 투자자가 운영하는 그 사업체가 본인들의 가족 생계비 정도만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법에서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마지널리티 이슈라고 하는데, 이 마지널리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투자자의 인컴 또는 이제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투자자의 수입과 이제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법인 세금 보고서 그리고 네. 개인 세금 보고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그 사업체의 이코노믹 임팩을 관찰을 하는데, 즉 그 사업체가 현재 또는 미래에 아주 중대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문으로는 그 the business must have the capacity in the present or future to make a significant economic contribution,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장황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고용 창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종업원 고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사업체를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데 세금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넷 인컴이 투자자 가족의 생활비를 훨씬 상회한다. 그러면은 그 사업체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체예요.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넷 인컴이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봐야 되는 항목이 종업원들,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어떤 수, 그리고 그들에게 지급하는 어떤 급여의 총 액수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 수익성 평가 기준이 인컴 이외에 종업원 고용도 변수가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네,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제가 처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님, 네. 종업원 고용이 그 이 수익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만 꼭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업원 고용은 이제 수익성을 입증하는 부수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지만은 네. 사실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E2비자의 어떤 기본 성격에 부합하는 측면이 사실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흔히 외화 유치 플러스 고용 창출 이퀄스 E2비자 발급 뭐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미국에 가서 이제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비자 발급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비자를 발급하는 미국 영사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투자금도 조금밖에 안 가져오고, 그리고 종업원 고용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속닥하게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그 비자 발급을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안 해주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데려와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용 기회를 제공을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앞서 이제 이민법상으로 얘기하는 어떤 시그니피컨트 이코노믹 컨트리뷰션, 즉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자 발급을 농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종업원 고용 이 부분은 이제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지만 이제 이투 비자 발급의 기본 취지에 더 크게 부합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자 유치 플러스 고용 창출 이퀄 그 이투 비자 발급, 그렇습니다. 이런 공식 네.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고용 창출이 이투 비자 발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투 비자 발급 요건 중에서 수익성과 고용 창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진행할 주제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릴까요? 네, 다음에는 이제 이투 비자를 그러면 과연 어떤 시점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네, 그 신청 신청하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투 비자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유효기간 만료 임박해서 연장이나 갱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